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에 좀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길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거예요. 본인이 애취했던 것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너무 뜨니까.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다음에 순직 해병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사건, 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면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돌리면 금방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적인 화해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준석 연락망 하루 만에 35,000명 돌파. 제3단계를 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연락망을 연락처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었나요? 18일 날 SNS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를 하려고 연락망을 구성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 성별, 거주하는 지역, 연락처를 이 양식 폼을 링크를 할 테니까 여기다 해서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를 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18일 날 올린 글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당원 모집 아니야? 신당 창당하려고 당원 모집, 창당 발기인 지금 모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은 신속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인 거지 기재해 주신 정보는 발기인, 당원 명부 등엔 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신당 창당 본 작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점을 또 선을 그었어요. 네. 약간 같이 연락하려고 연락망을 만듭니다라고 하는데 또 창당 발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광삼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탠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좋고 이 선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남다른 뛰어난 그런 감각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해달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네. 뭐 발기인이랄지 당원 명부를 모집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뭘 할 때 연락을 할 테니까 네. 뭐 주소하고 뭐 그런 걸 좀 남겨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호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기인 모집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적으면 네. 사실은 이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런 면에 타격이 있어서도 오죠.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연락 줘라. 이걸 사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호감이 가진 분들이 연락할 수가 있고 물론 이준석 대표 어떤 인지도랄지 그런 걸 보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35,000명이면 상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중에 발기인할지 만약에 창당하려면 뭐 1,000명 정도의 그런 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뭐 연락해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면 또 그중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인적 자원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에 좀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길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거예요. 본인이 애취했던 것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너무 뜨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은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같은 그렇죠. 그 레벨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꼭 아니다기보다도 전혀 영역이 틀리죠. 한동훈 장관은 보수라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면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보고요. 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딱 보면 전주까지는 네. 언론이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만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한동훈 장관이 앞부분을 다 차지하고요. 이준석 대표에 관한 것은 지금 뒷부분에 가서 짧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고 언론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의 등장 자체가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뭐 신당이랄지 출마하는 데서는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약간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곧 당황할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원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좀 주저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망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평가도 좀 같이 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까 지역별로 나온 거 좀 같이 볼까요? 네,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보면 서울 10,000명 가까이 되고요. 대구, 부산, 광주, 경기가 또 10,000명쯤 되고요. 네, 해외도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전북, 충남, 전국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인천도 지금 1,000명이 넘게 모였고요. 이걸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일단 뭐 당원은 확실하게 아닌 거고 연락망을 모은 거라고 네. 합니다만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뜨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 한국 그 정치에서 특히 이제 2030 그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신드롬이고 아직까지 2030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저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김광석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당원을 모집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에 가장 이제 조금 주저하냐면은 네. 뭐 일정 부분 돈을 내는 것도 주저하지만 그보다 더 주저하는 건 개인정보면 개인정보. 주소라든지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측면과 저런 어떤 연락처하고는 조금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물밑에서 저희 당과 지금 현재 이제 좀 게임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뭐 그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어떤 인재들이 영입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 어떤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과 앞으로 있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움직임과는 네. 깊이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예, 이준석 연락망은 창당의 예행 연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창당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중앙당 사무실 마련하는데 한 1억 들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려면 과거 선례에 비춰봐서는 한 20억 이상 많이 든다고 들죠. 보여지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창당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이 70% 이상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도 또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다음에 순직 해병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사건, 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면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돌리면 금방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적인 화해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80% 90% 가더라도 네. 나중에 극적으로 화합하거나 신당 창당이 꺾이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극적 화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저희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재천재님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역선택으로 진보층이 오히려 연락한 게 더 많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주원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진보층의 역선택의 가능성도 좀 있지만 요번에 요 이제 15,000명의 그 면면들이 좀 흐름이 2030 세대가 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진보층이라고 얘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이준석 전 대표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그리고 2030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 측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이제 네. 이렇게 예측이 됐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진보 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 세대는 언제든지 어디로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노리는 정치적 공간이 바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결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김승원 의원님 의견과 비슷한 부분은 저는 막판에 계속해서 극적인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예행연습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네. 보면은 또 덮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장제원 의원께서 버스 유세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맞불을 놓는 행동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나는 이 정도 모을 수 있다. 그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그게 모아져서 국민의힘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건널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다. 이거는 보수층에게 제가 꼭 진보를 응원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보수층에게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SNS에 결국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 온라인상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돈 안 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광버스 920대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네. 장제원 의원이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에 4,200여 명을 모았다라고 기사가 났었죠. 뭐 새 결집을 했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는 10배, 920대 그러면 4,200이 아니라 42,000명을 모아보겠다. 그날까지 달려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홍석준 의원님 네. 이미 35,000명이 넘었거든요. 42,000명이면 몇천 명 안 남은 건데 얼마나 많이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최종. 글쎄 그 예측하기는 좀 뭐 상당히 이제 불가능할 영역인 것 같고 단지 한 가지는 장제원 의원이 뭐 세가시라 했던 그런 어떤 측면하고는 물론 오프라인에서 움직임하고 온라인 움직임은 다르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세과시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당 내외에 드러내는 거지만 특히 당내에 저는 드러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신당의 가능성에서 한 20, 30% 정도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은 뭐 당내의 어떤 화합의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열어놓고는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저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한번 부각시키면서도 뭐 이게 더 진행시킬 듯한 여러 가지 어떤 복선을 깔아놓은 이번에 이제 그런 연락처 구성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말씀이 나왔어요. 극적 타결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이가 정말 나쁜 부부가 이혼하면은 뭐 언제 뭐 이혼하자고 날짜를 정합니까? 그냥 이혼 홧김에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날짜를 뭐 정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은 점점 간극이 넓어지면서 어떤 요구라든지 말 자체도 굉장히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요구도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요구가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오히려 더 작아지고 말도 그렇게 더 심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 그리고 충분히 극적 어떤 봉합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극적 봉합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12월 27일까지 국정 변화 없으면 신당, 여당 총선 앞 부적절 언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이 말이 참 서글픈 말이지만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전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당 같은 것이 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극적 타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극이 여전히 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홍석준 의원님,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걔가 받은 게 한 10% 정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이 10%의 사람들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이탈해서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 10%의 숫자와 신당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숫자라고 전혀 봅니다. 관계가 예,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천하용인으로 중심으로 해서 나온 어떤 그 후보들이 받은 것은 어차피 당 내에서 활동을 전제로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참신한 목소리를 좀 내봐라는 그런 어떤 지지층이 보낸 것이지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탈당 신당을 만들 때 뭐 10%가 지지하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주원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른 이야기라고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 바람몰이를 했을 때 국민의힘의 완전한 어떤 골수 지지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준석의 인물론에 또 기울었던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이 일부 어떻게 보면은 네.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당, 창당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기존 당원 중에 얼마가 더 이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도 사실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